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31일 오후 5시입니다. 올해도 마지막 날까지 아주 어수선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영장 발부에 불복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에 체포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집행하지 못하도록 대응에 나선 겁니다. 윤 변호사는 오늘 오전 서울고검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이야기하면서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가지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통령으로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당 절차가 어떤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거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을 받았으니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1월 6일까지로 적시되어 있다. 영장에 기재된 인치장소는, 인치는 끌어낸다는 뜻입니다. 인치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이며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되고 48시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다음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를 48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대표적인 제목으로 내란 수괴 혐의가 기재되어 있고 영장 발부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의 집행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집행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는 경호처와의 충돌에 대비해서 경찰의 현장 지원 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공문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체포영장 청구도 위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로 이미 그 논란은 소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시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필요하면은 공수처 청사 내에 별도의 조사실을 만들 수 있다면서 아직 조사를 누가 맡을지는 미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가지고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언론에 그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방침을.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긴 했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실제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자꾸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도하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 19조는 경호처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집행할 수 없다는 거고, 집행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법을 위반한 것이고,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공무집행방해지만은 그걸 막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건 엄청난 형사 문제가 될 텐데, 과연 공수처와 경찰이 무력 충돌하는 상황까지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사는 지금 조선닷컴 기사인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 큰일이죠. 무장한 경호처와 무장한 경찰 체포조가 서로 총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일종의 내란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KBS와 한 통화에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 윤석열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강제 수사를 위한 신체의 자유 제한으로 윤석열 개인의 기본권은 침해할 수 있지만은 체포영장 발부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자체를 침해하거나 못하게 제한한 적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정리해주는 심판제도이지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도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계엄선포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KBS와 한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막은 게 아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고, 다만 차 교수는 법원의 영장 발부도 일종의 재판으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은 된다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내란 외환죄가 아니므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침해한다고 보면은 권한쟁의 적법 요건을 갖출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차 교수는 체포영장 시효인 1월 6일까지 권한쟁의 심판 본안이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절차적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따지겠다는 변호인단 차원의 경고의 의미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법률공단 이사장을 지내신, 그리고 보수적 법률가로서 대표적인 인물인 이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제 주변의 변호사님들 중 부정선거 신봉 및 친윤 변호사님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인하고 법원의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거나 붕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불행했던 전직 대통령들보다 더 불행해질 수 있는 파국적 상황과 이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측과 협의하여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거나 관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에 응함으로써 공언한 대로 당당히 수사에 맞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거부를 위한 노력은 법리적 뒷받침이 잘 되지 않는다. 권한쟁의 심판 대상도 아니다 하는 게 주된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지연 전술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답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호처와 경찰이 두 무장 집단이 대결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게 되니까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경호처는 경찰의 적법한 법 집행에 협조해야 됩니다. 그게 방귀를 드는 순간 더구나 이게 내란 혐의입니다. 내란 혐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법 집행을 하는 경찰에 저항한다 하면 이거 또 다른 무슨 내란적 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면은 그 뒤에 사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무한 참사로 국민들의 마음이 추모의 이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제발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법치의 수호자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앞에서 겸허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도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감사합니다.